한국은 그저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바라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리나는 경유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승무원으로 있는 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러시아 항공사에서 국제선을 담당한 지도 뒤돌아보니 5년 차가 되었네요. 43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승무원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스케줄 변경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호놀룰루 노선은 인천을 경유합니다. 한국에서 이틀 체류 예정이에요. 순간 제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국이라 사실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리고 몇 년 전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정도만 살짝 기억나고 그 이외에는 막연한 이미지만 떠올랐죠. 체류 시간은 이틀이었어요. 숙소는 인천의 호텔로 배정됐고요. 동료 승무원 마샤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 있니? 처음이야.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지 뭐. 비행 일정표를 받으며 한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라고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창 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겨울이 깊어 가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와이파이가 불안정해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수많은 경유지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비행 중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문득 한국인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승객들처럼 보였죠.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그랬습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라. 승무원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른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렉스는 일본 도쿄를 좋아한다고 했고 나탈리아는 중국 상하이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저 경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해의 푸른 바다와 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며 이틀면 다시 이곳을 떠나 호놀루룰루로 향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곳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경유지로 별기대 없는 이름일 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넓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천장은 높게 솟아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러시아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와, 생각보다 크네.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수화물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초화물을 체크인하는 승객들이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는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둥그런 머리와 팔을 가진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로봇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분명 모스크바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동료들에게 말한 후 화장실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역시 깨끗했어요.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세면대는 물기 없이 말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순간이 한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열심히 닦고 계셨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때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청소 중인 바닥을 보자 걸음을 멈추더니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 방해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은 장면이었거든요.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러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을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대화하는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들이 문득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그런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다들 준비되었어? 호텔로 이동할 시간이야.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와 반듯하게 정리된 건물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단순한 세 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존중이었고 인정이었고 누군가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였을 뿐인데 벌써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로비는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향하는데 직원 한 분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도브리, 이리나 씨 환영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러시아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건가요?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직원은 다시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 이름표를 보고 이름까지 불러준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호텔을 다녀봤지만 손님의 국적에 맞춰 그 나라 언어로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더욱 그랬죠.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오니 카페트가 푹신하게 발을 받쳐주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키를 꽂자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커튼이 살짝 열리며 인천의 야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침대 옆 태블릿으로 불빛 조절은 물론 온도까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와, 이게 다 뭐야? 말로만 들었던 스마트 호텔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몰랐구나. 그렇게 반성하며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문득 허기가 느껴졌어요. 시간을 보니 저녁 8시. 동료들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주변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식사하러 나가시나요? 주변 맛집 지도를 드릴게요. 영어와 러시아가 병기된 지도를 건네주었어요. 지도에는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모스크바의 겨울에 비하면 견딜만 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조명이 환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거나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사람들 전부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고 있어. 동료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러시아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 같아. 한편에서는 무인으로 자전거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타는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연결된 도시라니.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런 기술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널목에서 차들이 보행자를 위해 멈춰서는 모습, 지하철 계단에서 노인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까지.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구나. 식당을 찾아 들어가니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러시아인을 알아차렸는지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대화할 수 있어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추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분명 내가 알던 경유지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막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피곤하다며 호텔에 남았지만 저는 이 낯선 도시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흰눈이 내리고 있을 시간 인천의 아침은 차분하고 상쾌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월미도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걷는 내내 인상적인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러시아 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침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노인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계속 걷다 보니 작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해 움직이는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과일을 고르는 중년 여성, 생선을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야채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까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순간 저도 놀라 그쪽으로 뛰어가려 했는데 제 옆에서 걷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20대 초반의 청년이 먼저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과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주고 청년은 손수레를 들고 말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손수레를 끌고 학생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한 채로 골목 끝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장면은 모스크바에서도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어느 나라에나 착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와 두 젊은이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까?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월미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옆 벤치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습니다. 러시아로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본 풍경들, 그리고 느낀 감정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손수레를 끌던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일정이나 계획을 미루고 기꺼이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그 마음. 그리고 어제 공항에서 본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남성의 모습까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의 아침이 정말 아름답네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간판의 글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멈추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현지 음식을 더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삼겹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러시아로 삼겹살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러시아 관광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풍기는 향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연기와 향신료의 향이 섞여 코를 자극했어요. 테이블마다 환풍기가 달려 있었고 중앙에는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철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 철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이게 바비큐 그릴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다행히 옆 테이블에 러시아를 할 줄 아는 한국인 손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가장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직원의 추천으로 그것을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이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종류의 음식들, 푸른 채소들, 그리고 큰 접시에 담긴 분홍빛 고기까지 저와 동료들은 당황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원이 저희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고기를 집어 그릴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직원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자 가위로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추잎을 펼친 뒤에 고기와 마늘, 양념장을 올리고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쌈을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조심스럽게 그 쌈이라는 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의 향연이 느껴졌어요.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동료들도 하나 둘 따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어요. 고기를 굽고 쌈을 싸고 함께 나온 김치를 먹는 방식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네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 나타샤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 테이블에 모여 같은 그릴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중간에 직원이 다시 다가와 소주라는 술을 권했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맑은 술이었어요. 처음에는 보드카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 옆 테이블에 한국인 손님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두 손으로 잔을 받으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예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직원이 다시 다가와 물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영어와 러시아가 섞인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문화였고 정성이었고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물론 맛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새로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불빛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존중의 순간들, 길에서 마주친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지금 경험한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다시 떠나야 하는 경유지.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발자국을 남긴 특별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동료들과 만나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 출발은 저녁이었기에 반나절 정도 더 인천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어제 월미도를 봤으니 오늘은 시내 중심가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 시내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유명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편리했거든요. 시내에 도착해 거리를 걷다 보니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 떡으로 보이는 음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떡볶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맵지만 맛있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서툰 영어로 된 설명이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맵지만 맛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러시아 음식은 대체로 맵지 않아서 매운 음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떡볶이를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빨간 소스에 담긴 하얀 떡과 어묵 그리고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 으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입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코도 시큰거렸어요. 동료들은 제 반응을 입안이 뜨거워지고 코와 눈이 매워 터질 듯 했지만 이내 신기하게도 매운맛 뒤에 고소함과 감칠맛이 밀려왔어요. 동료들도 호기심에 떡볶이를 한 조각씩 먹어보았고 곧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운 음식 경험을 넘어선 순간이었어요.